네, 원가관리사 1급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결합원가 계산 2번째 시간으로 결합원가 계산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결합원가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네, 이 문제죠. 네, 결합원가는 당연히 이제 제조원가로 구성이 되죠. 결합원가는 일반적으로 제조원가로 구성이 됩니다. 2번,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분리점 이후에 발생한 제조원가를 추가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죠. 미치지 않는다 하면 틀리죠. 그 다음에 결합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일한 측정 기준이 없다면 물량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다? 네, 그건 아니죠. 측정 기준이 없는 경우 물량기준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결합원가 연산품 A와 B는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치에 의해 결합원가가 배부됩니다.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판가에서 판매 비용, 그 다음에 추가 가공이 있었을 때에 발생하는 추가 가공 원가 등을 차감해서 구한 금액에다가 생산량을 곱해서 구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순실현 가능 가치,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이때 연산품 A의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이때 나타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다른 품목의 결합원가가 늘어나게 되죠. 쏠림 현상으로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한 결합원가 배부 시 연산품 A, B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연산품의 결합원가는 60만원입니다. 상대적 판매가치법이라고 했으니까 생산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그대로 곱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00개 곱하기 1000원, 그러면 30만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600개 곱하기 500원, 네, 똑같이 3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30만원 나누기 60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30만원이 배부가 됩니다. A의 배부가 되고요. 똑같이 30만원 나누기 60만원을 하면 30만원이 배부가 됩니다. B의 배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A, B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A 30만원, 그 다음에 생산량이 300개입니다. 자, B도 30만원, B 600개 생산을 했습니다. 600개, 이렇게 해서 각각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만원 나누기 300개 하면은 1000원이 되죠.
그 다음에 30만원 나누기 600개 하면은 단위당 원가가 500원이 됩니다. 네, A 단위당 원가가 1000원, B 단위당 원가가 500원. 이제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원가는 원유를 가공하여 에틸렌과 부틸렌을 생산합니다. 에틸렌과 부틸렌을 각각 생산을 하는 것이죠. 에틸렌과 부틸렌은 추가 가공이 되고요. 결합 원가는 10만원입니다. 결합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할 때 에틸렌과 부틸렌의 제품 원가는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순실현 가능 가치니까요. 단위당 최종 판매 가격 10원에서 단위당 추가 가공 원가 8원을 차감하고요. 부틸렌은 단위당 최종 판매 가격 15원에서 단위당 추가 가공 원가 5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에틸렌은 2원이 나오고 부틸렌은 10원이 나옵니다. 곱하기 10만 단위, 8만 단위를 각각 곱하여 구해 보겠습니다. 2원 곱하기 10만원, 그럼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원 곱하기 8만원, 이제 80만원이 나옵니다. 둘을 합하면 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 10만원을 가지고 각각 배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틸렌 20만원 나누기 100만원 하면은 에틸렌에 배부되는 금액이 나오고요. 10만원 곱하기 80만원 나누기 100만원을 하면 부틸렌이 나오죠. 네,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만원 곱하기 20만원 나누기 100만원. 에틸렌에 배부되는 금액은 2만원이 됩니다. 네, 부틸렌은 나머지 8만원이 되죠. 이렇게 해서 2만원과 8만원이 각각 결합원가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품 원가를 구해야죠. 자, 제품 원가를 구한다면 추가 가공 원가를 각각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틸렌에 배부된 2만원에다가 추가 가공 원가를 더해서 구합니다. 자, 에틸렌의 추가 가공 원가는 8원입니다. 8원 곱하기 10만 단위를 하면 80만원이 되고요. 총 원가는 82만원이 됩니다. 자, 이번엔 부틸렌입니다. 자, 부틸렌은 8만원이 배부가 되었고요. 추가 가공 원가는 8만 단위 곱하기 5원입니다. 그래서 40만원이 되죠. 금액은 4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이 82만원, 부틸렌이 48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번엔 7번 문제입니다. 순실현 가능가하기 위한 결합원가의 제품별 배부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A 제품 500개 곱하기 1000원, 그 다음에 800원을 차감해야 되죠. 그러면 한번 구해보면 A 500개 곱하기 10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500 곱하기 200원이 되고요. B는 200개 곱하기 단위당 판가가 1,500원 마이너스 단위당 추가 가공비가 1,2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300원이 남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300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500 곱하기 200원 10만 원이 나와요. 자, 200 곱하기 300원 6만 원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10만 원과 6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0대 6이에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8번부터 10번까지 연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4만 원의 결합원가로 4만 원의 결합원가로 결합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 종류의 연산품 A, B, C를 추가 가공하면 제품 A는 12만원, B는 13만원, C는 15만원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12만원, 13만원, 15만원에 각각 판매가 가능해요. 개별 제품별 추가 가공비는 제품 A는 만원, 제품 B는 15,000원, 제품 C는 2만원이 됩니다. 올해 회사는 만 단위 연산품을 개별 제품의 생산 비율 2, 3, 5로 생산합니다. 물량기준법을 이용하여 5월 각 제품에 배부될 결합원가를 구하시오. 물량에 대한 정보는 바로 2대 3대 5입니다. 그러면 4만원 곱하기 2 나누기 2 더하기 3 더하기 5입니다. 다 더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4만원 곱하기 2 나누기 10 그럼 8,000원이 나오죠. 이것이 A에 배부되고요. 그 다음에 3 나누기 10 그러면 12,000원이 나옵니다. B에 배부되고요. 4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입니다. 네, 그러면 2만원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C죠. 자, 그러면 이제 A, B, C 각각 결합되는 원가를 모두 구했어요. 그래서 A 8,000원, B 12,000원, C가 2만원이 되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상대적 판매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원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가 지금 4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만원 곱하기 A가 12만원이고요. 나누기 12, 13, 15만원을 모두 더해서 분모의 값을 정해야 되죠. 12만원 더하기 13만원 더하기 15만원입니다. 그러면 40만원이 나와요. 그럼 A에 배부되는 원가가 되고요. 4만원 곱하기
13만원 나누기 40만원을 하면 B에 배부되고요. 4만원 곱하기 15만원 나누기 40만원을 하면 C에 배부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 제품은 12,000원이 나오죠. 네, B 제품은 13,000원이 나옵니다. 네, C 제품은 15,0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래서 상대적 판매가치법으로 하면 이런 숫자 값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10번 문제입니다. 물량기준법으로 아까 구했고 상대적 판매가치법 아까 구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원가를 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물량기준법에 의해서 배부된 결합원가와 추가 가공비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제품별 매출액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제품별 매출액에서 결합원가를 차감하고 추가 가공비를 차감하면 물량기준에 따른 매출 총이익이 각각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적 판매가치법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하여 결합원가가 배부가 됐었죠. 이 배부된 것을 포함해서 차감하면 추가 가공비와 함께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각각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량기준법에 따른 매출 총이익과 상대적 판매가치법에 따른 매출 총이익이 각각 다르게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11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단일 공정에서 두 가지 연산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월 단일 공정으로부터 결합 원가는 8만원이에요. 추가 가공비는 A, B 각각 이렇게 7만원, 2만원씩 발생이 되었고요. 판매 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실현 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 원가를 배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순실현 가치법을 가지고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A 제품, 자, A 제품은 1000단위를 생산을 했고요. 곱하기 판매 단가가 100원입니다. 그리고 A 제품의 추가 가공비가 7만원이에요. 자, B는 500단위를 생산했고요. 판매 단가가 80원입니다. 그리고 B 제품은 추가 가공비가 2만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단위 곱하기 100원 마이너스 7만원. 그럼 이제 3만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500단위 곱하기 80원. 4만원에서 2만원 차감하니까 또 2만원이 남아요. 네, 이렇게 해서 결합원가가 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실현 가치법에 따라서 결합원가를 A와 B에 배부했을 때 여기 지금 제가 이거를 배부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8만원 곱하기를 해야 되죠. 결합원가 8만원 곱하기 3만원 나누기 5만원 8만원 곱하기 2만원 나누기 5만원 이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결합원가를 배부해 보겠습니다. 8만원 곱하기 3만원 나누기 5만원 48,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만원 곱하기 2만원 나누기 5만 32,000원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A와 B를 모두 구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12번 문제입니다. 분리점에서 연산품 ABC 세 제품을 분리한 후 추가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 제품 생산에 투입된 결합원가는 50만원이고 그 이외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실원 가치법에 의한 결합원가를 배부합니다. 판매 가격 50만원에서 추가 가공비 10만원을 차감하면 수실원 가치법에 의해서 A 제품은 40만원이 나오고요. B 제품 판가 40만원에서 분리점 후 추가 가공비 30만원을 차감하면 10만원이 나오고요. C 제품 판매 가격 60만원에서 분리점 후 추가 가공비 10만원을 차감하면 50만원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해서 순실현 가능가치 금액이 나왔어요. 이걸 모두 더하면 100만원이 됩니다. 자, 새 제품 생산에 투입된 결합원가가 50만원이죠. 그래서 곱하기 40만원 나누기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A 제품의 배부가 되고요.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100만원을 하면은 B의 배부 되고 곱하기 50만원 나누기 100만원을 하면 C의 배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를 각각 배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곱하기 40만원 나누기 100만원. A 제품에 20만원이 배부되죠. 네, 그 다음에 B 제품 보겠습니다. 50만원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100만원을 하면 5만원이 배부되죠. (50만원) 곱하기 50만원 나누기 100만원을 하면 25만원이 배부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조 원가를 이제 각각 구해야 되죠. 그래서 결합원가로 배부된 20만원 A 제품 20만원에 분리점 후 추가 가공비 10만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30만원이 나오죠. B 제품 5만원이 배부가 되었고요. B 제품 분리점 후 추가 가공비가 30만원이죠. 30만원을 더하면 35만원이 나옵니다. C 제품 배부된 금액이 25만원이고요. 더하기 분리점 후 추가 가공비 10만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35만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각각 값을 구했어요. 13번째 제품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우유를 가공해서 분리점에서 ABCD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C는 분리점에서 완제품으로 판매되었고 ABD는 추가 가공해서 판매합니다. 우유 가공의 결합원가는 10만원, C는 10만원에 판매되었어요.
C는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된 것입니다. A, B, D는 추가 가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순실현 가치법에 의해서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면은요. 10만원에서 2만원을 차감하면 8만원. 그 다음에 13만 5천원에서 15,000원을 이제 차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만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D는 2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배분을 하면은요. C는 10만원.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10만원을 해서 자, 모두 더하면은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겠습니다. 8만원 더하기 12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10만원. 그래서 총 5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가 50만원. 자, 분자 A가 8만원. 그럼 A가 되고요. 10만원 곱하기 50만원 분의 12만원을 하면 B가 나오고요. 10만원 곱하기 50만원 분의 20만원을 하면은 B가 나오고요. 10만원 곱하기 50만원 분의 10만원을 나누면 10만원에서 50만원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C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0만원 곱하기 8만원 나누기 50만원. 그럼 16,000원이 나와요. A는 16,000원. 10만원 곱하기 12만원 나누기 50만원. 그럼 24,000원이 나옵니다. (10만원) 곱하기 20만원 나누기 50만원. 그럼 이제 4만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50만원을 하면 2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매출 총이익을 이제 한번 각각 구해 볼게요. 자, A가 10만원의 매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6,000원, 추가 가공원가 2만원. 두 개 더하면 36,000원이죠. B를 보면 B는 13만 5천원 마이너스 2만 4천원 배부된 금액에서 플러스 추가 가공원가가 15,000원이 있습니다. C는 10만원에 매출이 되었고요. 결합원가 배부액이 2만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는 없었습니다. D는 23만원에 매출을 했고요. 마이너스 4만원 플러스 추가 가공원가가 3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 구해보겠습니다. 10만원에서 마이너스 36,000원 하면 64,000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13만 5천원에서 24,000원, 15,000원을 차감하면 96,000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2만원을 차감하면 8만원이 나옵니다. 23만원에서 7만원을 차감하면 16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제품별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A제품 64,000원, B제품 96,000원, C제품 8만원, D제품 16만원이 나오죠. 1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연산품 A와 연산품 B를 생산 판매하고 있어요. 다음에 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연산품 A의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A, B 제품은 모두 분리점 이후 추가 가공을 거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결합 원가는 20만원입니다. 결합 원가는 순실현 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합니다. 자, A 제품 단위당 판매 비용이 500원, 판매 가격이 1000원이죠. 차감을 하면 500원이 나오고요. B 제품 2000원에서 판매 비용 1000원을 차감하면 1000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500개입니다. 그러면 A 제품 500개 곱하기 500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추가 가공원가 5만원. B 제품 300개 곱하기 단위당 판가가 1000원, 마이너스 추가 가공원가 10만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500 곱하기 500, 25만원에서 5만원 차감하면 20만원이 나오죠. (300) 곱하기 1000원 마이너스 10만원을 하면 20만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합원가 20만원을 가지고 각각 이렇게 계산을 하면 두 개가 4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A 제품에 10만원, B 제품에 10만원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A 제품의 제조 원가를 보면 여기 10만원이 나오고 추가 가공원가 5만원을 더하면 15만원이 되죠. 그래서 A 제품의 원가는 15만원이 됩니다. 자, 이번엔 15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원가는 원유를 이용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세 제품을 만들어요. 판매 가격은 휘발유 100원, 등유 50원, 경유 20원이고요. 6월에는 완제품인 휘발유 3000리터와 중간 제품 X를 추가 가공하여 등유와 경유를 각각 생산합니다. 휘발유와 중간 제품 X를 생산하는데 2만원 소요되고 중간 제품 X를 추가 가공하는데 12,000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등유와 경유를 추가 가공하는데 각각 만원과 8,000원이 소요되었어요. 순실현 가치법을 이용하여 개별 제품의 결합원가 배부액을 계산하면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알고 나면 좀 쉬우니까 답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휘발유와 X 중간 제품이 있습니다. 자, 여기 2만원이라는 값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지금 그 휘발유와 중간 제품 X를 생산하는데 2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했어요. 그 2만원이에요. 그래서 2만원을 가지고 이제 배부를 할 건데요. 35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냐라고 한다면 휘발유
100원 곱하기 3,000리터에서 3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등유와 경유 이렇게 있어요. 등유 50원, 경유 20원 각각 1000리터, 1500리터 생산했고요. 그럼 이제 8만원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그 중간 제품 X를 추가 가공하는데 12,000원이 투입이 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12,000원이 투입된 금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등유와 경유를 추가 가공하는데 각각 만원과 8,000원이 소비되었어요. 그래서 이 18,000원도 차감합니다. 두 개 더하면은 3만원이에요. 차감하니까 5만원이 나오죠. 그래서 이 5만원의 값을 여기다 이렇게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만원이 분모의 값이 되죠. 그래서 휘발유 30만원, 그 다음에 X 중간 제품은 5만원. 그래서 각각 배부하면 17,143원, 2,857원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등유를 한번 볼까요? 자, 14,857원이 나왔어요. 자,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중간 제품 배부액이 2,857원이 나왔죠? 여기다 플러스 X를 추가 가공하는데 12,000원이 투입되었죠. 더하면 14,857원이 나와요. 자, 곱하기 62,000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등유의 가격이 5만원이죠. 등유 5만원. 자, 그리고 마이너스 등유를 추가 가공하는데 만원이 발생합니다. 자, 만원을 차감하니까 4만원이 되죠. 자, 이번에는 경유를 보겠습니다. 자, 경유가 이제 3만원이 나왔어요. 자, 3만원에서 마이너스 추가 가공하는데 8,000원이 소비되었습니다. 그러면은 22,000원이 나오죠. 두 개 합하니까 62,000원이 돼요. 분모의 값이 62,000원. 각각 분자에다 4만원, 22,000원 올리고 배부하면 이 금액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5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이제 11번째 강의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